여보세요? 네. 네? 이번에 수도세가 20만원이 넘게 나온다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전 다 챙겼고요. 여러분은 2가지만 더 챙기세요. 가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가TV 이반장입니다. 방금 상황 이젠 지겨울 때도 되셨는데 제가 뭐 달리 다른 컨셉을 생각하기가 머리가 안 좋아서인지 생각나는 게 없네요. 뭐 어쨌든 오늘은 왜 이런 연출을 해봤느냐. 누수가 되면 1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이 아니고 3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느냐. 앞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앵글밸브나 고압호수에서 물이 새는 경우엔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새는 상황 같은 경우에 한 번에 10만원, 20만원이 나오진 않지만 천천히 물이 새기 시작하면 물이라는 건 물 수압에 의해서 조금씩 더 누수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대부분 가정집에선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의 수도요금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누수가 되기 시작하면 10,000원, 20,000원에서 30,000원이 넘어가고 40,000원이 넘어가고 50,000원이 넘어가고 그러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10만원이 넘어가고 20만원이 넘어가고 그래서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수도요금이 2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렇게 많이 수도세가 나오는 경우는 처음에 조금씩 새던 게 점점 많이 새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만큼 많이 나오기 전에 누수를 잡으셔야 수도요금을 많이 안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누수 때문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고 수도요금을 받았던 기관에서 누수를 고친 업체에서 누수를 잡았다는 정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얼만큼 누수가 됐던 수도요금을 책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기관이 책정한 누수된 요금만큼 매달 차감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뭐 저희 집이 누수가 돼서 그런 상황을 겪어보진 않아서 어떻게 책정해서 얼만큼을 얼마 동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읍사무소 직원하고 예전에 누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 기억으로는 누수된 만큼 매달 나오는 수도요금을 까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네마다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누수가 된 부분을 나라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요 동네는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누수 잡으셔가지고 요금을 걷는 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업체에서 누수 확인을 정확히 받으셔서 사진들을 첨부하고 누수가 정확히 됐다는 그 증빙서류를 그 기관에 보내셔서 누수가 된 만큼의 요금을 빨리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네요. 오늘은 어떤 부위의 누수를 고칠 거냐.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수가 발생되는 지점은 뭐 여러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 중에 양변기 누수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양변기에서도 가장 누수가 많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이 고압호수. 고압호수에서 일어나는 누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저번 영상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이 앞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고압호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살짝 상황을 연출을 해봤는데요. 이 고압호수를 한번 잘 보시죠. 보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씩 물이 새고 있죠. 물론 이 상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이 고압호수 윗부분에 이 부분을 제가 살짝 풀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물이 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누수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요렇게 꺾여 있어서 여기서 물이 새지만 이 고압 호수가 요렇게 밑으로,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양을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다면 요렇게 라인을 타고 요 밑으로 해서 여기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새는 건지 여기서 새는 건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앵글 밸브에서 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물이 벽으로 흘러가 가지고 이 벽에서 물이 새면 벽 안에서 물이 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손으로 만져보시고 물기를 싹 제거를 하신 다음에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물이 떨어지네. 그러면 그 시작점을 찾아가셔서 이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게 문제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이렇게 타서 요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물기를 닦아주시고 어느 부분에서 물이 새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이 상황은 제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이 윗부분에서 물이 새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양변기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위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서 연출을 해본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고압 호수를 교체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앵글 밸브가 고장이 나 있다면, 이 밸브 부분이 고장이 나서 잠기거나 열리지 않는 상황, 뭐 이렇게 대부분 고장이 나서 고치지 않는 경우는 열려있는 상태에서 잠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수도 계량기를 잠그고 요 고압 호수를 교체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지금 저번 영상에서 저는 앵글 밸브를 교체했기 때문에 앵글 밸브를 먼저 잠가 주시고요. 그러면 물이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양변기 안에 차있던 물을 먼저 비워주십니다. 이 물통 안에 있는 물이나 안쪽에 있는 물을 먼저 비워주시고요. 물이 안 차겠죠. 물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죠. 물을 더 내려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물을 빼는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이 고압 호수를 해체했을 때 이 물통 안에 있던 물이 막 이쪽으로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오다가 말지만 그래도 물이 막 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먼저 빼주는 겁니다. 자, 우선 저는 이 고압 호수를 좀 느슨하게 해놓은 상태라 공구를 대지 않고 그냥 손으로 우선, 손으로 안 풀리네요. 공구로 해야겠네요. 자, 공구를 가지고 이렇게 고압 호수를 풀어줍니다. 먼저. 그러면 이렇게 물통에 좀 차있던, 남아있던 물이 나오겠죠? 이렇게 막 나오지 말라고 미리 물을 빼주는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에 이 부분도 공구로 해체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고압 호수가 해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 가져온 다른 부속이 다른 재질이죠. 이 재질의 새로운 고압 호수로 교체를 해볼게요. 자, 고압 호수는 이 윗부분 체결되는 부분의 모양과 이 아랫부분 체결되는 부분의 모양이 달라요. 앵글 밸브가 체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작은 모양의 너트가 달려있는 부분, 그리고 위쪽 물통, 양변기 물통 쪽에 체결되는 부속이 이렇게 큰 너트와 이렇게 생긴 모양이 양변기 물통 쪽으로 체결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체결을 하실 때는 이 윗부분, 물통 부분을 먼저 체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 밑에 부분을 체결을 해주시는 게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이 방법이 더 편해요.
좀 설명해 드리자면 좀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 윗부분을 먼저 물통에 체결해 주고 그 다음 앵글 외부 쪽에 고압호스를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손으로 하는 거라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든 한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고무 파킹을 물통 안으로 정확하게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너트를 조여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야렵니다. 갑자기 흥분을 해서 여러분 잘 보시죠. 모양이 지금 보이시나요? 삐딱하게 들어간 게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세게 조이시면 이 플라스틱 나사선이 망가짐소 들어갑니다. 절대 조심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고. 자, 다시요. 고무 파킹을 잘 체결을 해주시고 너트를 자, 이제 부드럽게 돌아가네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으면 자, 여기서 고압호스 체결 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 이제 공구를 가지고 돌리겠죠. 돌리는데 이 고압호스를 체결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알려드릴게요. 이 물통을 열어줍니다. 이 물통을 열면 이렇게 생긴 모양의 부속이 있는데요. 뭐 필밸브 또는 마이크를 바닥에 놓고 촬영을 하던 상태여서 마이크를 다시 차고 왔습니다. 뚜껑을 연 상태에서 자, 요 놈을 보시면 요 놈의 이름이 필밸브 또는 볼탑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밑에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고압호스에서 물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부속입니다. 요렇게 요 부속이 말이죠. 근데 요 부속이 고압호스를 조일 때 요 벽으로 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조이면서 이걸 보여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조여볼게요, 여러분. 자, 우선 자세를 잡고요. 잡았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자, 세게 조이다 보면 이 부속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닿지 말라고 벽에 닿아서 이 부구라고 부르는 아이가 벽에 닿으면 지금 닿아서 빡빡 정도는 아닌데 움직이긴 하는데 더 세게 돌리면 이 아이가 벽에 완전히 닿아서 물이 멈추는 상황을 방해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밑에 고압호스를 물통 부분을 조이실 때 반드시 이 아이를 한 손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잡아주시고 몽키 스패너로 밑부분을 꽉 조이셔야 돼요. 이 부분이 벽으로 이렇게 닿아서 물이 멈춰지는 걸 방해하지 않게. 물이 찼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물이 스톱하는 거거든요. 내려갔을 때는 물이 차고 물이 차오르면서 물의 수압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올려주면 물이 멈추는 건데 이 아이가 이 물통 벽에 닿아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상황이 되면 물이 넘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고압호스를 교체하셨다가 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전화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살짝 꺾어드리고 옵니다. 그럼 해결이 되니까요.
그러면 우선 출장비 2만원에서 3만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세요. 한 손으로 이놈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밑에 고압호스를 꽉 조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라 카메라를 잠깐 거치를 시키고 꽉 조여주고 밑에 부분을 조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한 손으로 이놈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조일 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라고요? 이렇게 조여도 되나 싶은 그 전까지. 자, 조금만 더 조일게요. 저는 이 정도면 물이 안 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조여진 상태 저 필밸브의 모습입니다. 벽에 간섭이 없게 체결이 잘 됐죠. 자, 물이 새나 안 새나는 밑에 부분까지 연결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 밑에 부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무 패킹이 잘 안착되게 해주신 다음에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느낌을 받으신 다음에 손으로 어느 정도 돌려주시고 그 다음 공구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저번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이 고압호스의 트위스트 현상 조심하시라고요. 꺾임이 있으면 물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속도 마찬가지로 잘 고장나니까 잘 깨집니다. 그냥 이 아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조여도 되나 싶을 정도 전까지. 자, 이렇게 지금 고압호스의 모양이 보이시나요? 큰 트위스트 현상 없이 잘 조여진 상태입니다. 이 정도는 물 안 살 것 같아요. 자, 밸브를 한번 열어볼게요. 물이 차는 소리가 들리시죠? 자, 저 필밸브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물이 차면은 저 아이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셨죠? 요 아이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물이 멈추는 거. 자, 요 아이를 한번 눌러줘 볼게요.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물이 또 나오죠. 이게 벽에 닿았을 때 이런 상황으로 물이 계속 넘치는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업자를 부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이실 때 벽에 간섭이 없게끔 조이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물이 체결된 고압호스에 물이 새나 안 새나 확인을 하셔야죠, 당연히. 자, 이쪽이든 물이 이쪽이든 물이 안 새는 걸 확인을 하시면 고압호스 체결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저는 안 새는 것 같네요. 어떻게 잘 보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 아이가 깨가지고 엔딩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누수가 일어나서 수도요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압호스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물이 혹시 양변기 쪽에 샌다면 어느 부분이 시작점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게 고압호스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알려드린 이 영상처럼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기가 깨서 빨리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가이TV 이반장입니다. 그래도 일당은 주셔야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